좋은 뉴스가 쌓인다. 뉴스테이블. I saw the fire in your eyes. 네, 새로운 두 분의 조합으로 함께하는 뉴스테이블 특별판 함께하겠습니다. 새로운 얼굴이죠. 이현주 전 국회의원 그리고 허성무 전 창원시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의원님은 또 뉴스바다 처음으로 출연해 주셨는데 네. 요즘 상당히 바쁘신데 또 지역까지 오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또 경남에 이렇게 네. 경남 MBC 처음인데요. 네네. 네. 보통 이제 부산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제 마산에 산 적이 있어요. 그래요? 5살 때. 그 이후에 또 부산에 계셨고. 네. 그래서 마산은 친숙합니다. 네. 그만큼 좀 도민들의 또 의견도 대변해서 오늘 좀 따끔한 목소리도 많이 듣겠고요. 네. 허성무 전 시장과는 같은 또 당이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신분이 있으시겠네요. 아니 그리고 네. 저희가 또 부산 경남 그 출신이다 보니까 네, 한 번 또 가서 응원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네. 좀 오래된 응원도 일이지만 받으시는군요. 예. 그때 선거 때 예. 떨어지셨죠? 예, 네네. 그래서 상에서 또 회의할 때도 같이 한 네. 적도 있고 네. 네. 또 제가 지역위원장 신청했을 때 네. 조강특위 책임자로서 한번 심사를 하신 적도 있어요. 그렇군요. 두 분 간에 이제 뭐 좋은 씁쓸한 기억도 기억이었어야 있지만 되는데. 예, 좋은 기억만 되살려서 또 오늘 또 좋은 네. 자리, 좋은 목소리 많이 아니 또 들으셨으면 그 이후에 네. 이제 제가 민주당 그 이제 나오고 하는 과정에서 또 그 내부의 패권적인 행태라든가 또 기득권적인 행태 이런 비판을 많이 했는데 네. 뭐 잘은 모르겠지만 네. 그 중에 또 어느 부분은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럼요. 정치는 뭐 아무리 이상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네. 네네. 어느 당이든지 당내 패권도 있고 또 그 패권이 강조되다 보면은 합리성을 상당히 상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조금 안 맞을 때가 있죠.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박차고 나가는 용기가 있느냐, 아니면 또 그 안에서 계속 모색하느냐 이런 차이인데 박차고 나가는 용기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굵직한 주제 정도는 정해놓고 출발하는데 네. 정말 그 예상 밖의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의 합을 좀 미리 잘 보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한미일 정상회의 이야기부터 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1박 4일 일정 마치고 귀국했고요. 이제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이 성과에 대한 엇갈리고 있는 여야 반응이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역사의 획을 긋는 외교 성과를 냈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추국으로 우뚝 섰다, 민주당은 외교의 먹잇감이 됐다,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고 들으셨는지 먼저 이현주 전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제가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생각이 많이 달라요. 이제 미국을 중시해야 된다. 한미 동맹을 우리가 어쨌든 붙잡고 가야 된다. 이것은 사실 아직까지는 한중 관계가 그러니까 미중 갈등이 아무리 심하다고는 해도 경쟁이 아직까지는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맞는 얘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 패권 질서 이거를 승복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어쨌든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일본하고 관계. 일본하고는 우리는 어쨌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이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이웃하고 있는 강대국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지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큰 질서 속에서 같은 편인 것도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하고 일본 사이에 많은 갈등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미국하고 같은 선상에서 절대 보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미일으로까지 삼각 동맹으로 갔을 때 그럼 우리한테 어떠한 이득이 있고 어떤 손실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지 않았다. 저는 우리한테 얻는 것보다 훨씬 잃는 게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미 동맹이 이미 있고 미일 동맹이 이미 있고 한일 관계도 협력 관계 있었기 때문에 그 군사적 협력 관계를 조금 더 격상하는 수준에서 그쳤었어야지 동맹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
그 동맹 관계가 되면요, 유사시에 우리는 그 안에 그 틀 안에서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일본이 우리보다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발언권이 세잖아요. 미국의 전략적 가치가 미국 입장에서 거꾸로 보면 일본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익이 포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독도 문제, 그 다음에 강제동원 문제, 또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염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포기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유사시에 만약에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그 상황에 참전해서 예. 한반도에 들어오거나 또는 독도에 상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길 수 있느냐. 저는 국민적으로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의 공감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외교에 있어서 우리가 얻는 것도 정말 중요한 대목이 될 텐데, 이 한일 간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뭐 포기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회 짚어보겠고요. 일단 한미일 정상회의를 놓고 봤을 때는 뭐 지금 타이밍은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시선도 많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서 좀 간단한 총평도 먼저 듣겠습니다. 예, 지금과 같은 이런 그 한미일 정상회담의 결과를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은 미국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일본도 미국의 정책에 늘 동조해왔고, 다만 이제 이런 정상회담 결과가 20년 동안 안 나왔던 것은 우리 한국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의 관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동맹 관계로 성장해왔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과거사 문제가 있고 또 현재의 문제도 있고 미래의 문제까지 어느 거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그동안 사실상 어떤 형태로든지 회피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삼각 준동맹의 이런 형태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죠. 20년간의 강력한 바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면 불가피하게 미국의 패권 질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된다면은, 그럼 실익을 얻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를 제대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존재하는 문제,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명확하게 포기선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해를 지금 일본해로 공식 미국이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거꾸로 대한민국이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하면서 우리가 실리를 받아내면서 이런 체제로 간다면은 그나마 얻은 게 있다 할 텐데, 모든 것을 다 양보하는 체제로 가면서 이 삼각동맹, 준동맹이죠, 이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이제 미래의 문제가 또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대만 문제입니다. 대만 침공이 이런 현실화됐을 때, 그러면은 우리 그 오산이나 평택 기지에서 바로 미군이 발진하게 되는 문제, 그랬을 때 중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군의 참전을 요구했을 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이제 이런 문제까지 생각해 보면은 이번 정상회담은 뭐 우리가 세계 질서의 맨 앞에 나서게 됐다. 결국 이제 퍼스트 무버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다는데, 그건 제가 볼 때 약간의 정신승리다. 그렇게 예.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것을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그 일환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수준, 그죠? 뭐 연대하는 수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이거에 대해서 우려한다고 해서 그동안 어떤 지금의 어떤 미국 중심 패권 질서가 아직 여전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니? 그래서 쿼드라든가 이런 데는 전 참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한미일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에서 일본의 발언권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고, 사실상 극동 지역에서는 일본이 미국을 대리하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일본의 의사결정에 휘둘리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 이것이 위험한 상황으로 가는 그 증표 중에 하나가 바로 강제동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벌써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최소한 아까 이제 대가를 말씀하셨는데, 미국이 그동안 20년 동안 한미일 동맹을 바래왔어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이 뭉쳐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견제해 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이 어떤 그 희망이었던 거죠. 그러면 미국이 그만큼 그것을 절실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요구해서 대가를 받아냈었어야 된다. 예.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대가가 저는 독도 문제에 대한 선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미국한테 우리가 영토 주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있는 나라하고 어떻게 우리가 군사적 동맹을 맺을 것이냐.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확실하게 이것은 한국 땅이다라고 선언해 주기 전에는 우린 절대로 군사 동맹을 맺지 않겠다라고 나오면요. 저는 어느 순간에 그 부분에서 미국이 분명히 중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늘 역사에서 배우는 게 외교에 있어서 저자세가 되거나 약자의 모습을 보이는 순간에 모든 걸 다 앗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외교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돌이켜 보면은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본 중심이에요. 한국은 완전 배제되죠. 그 이전에 텐진 조약이 또 있습니다. 텐진 조약에서는 청나라가 조선반도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본이 자동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 동학농민혁명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명성황후와 고종이 스스로 통제를 못하니까 청군을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그 자동으로 일본 개입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국권을 상실하는 과정까지 쭉 나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의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는 그 역사적 경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이 준군사 동맹에 온 겁니다. 이번에 보십시오. 캠프 데이비드 원칙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신이 있었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군사 문제만 똑 떼가지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의논하고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함께 한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군사 문제. 그러면은 군사 문제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인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문제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거예요. 일본 열도에서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미래는 대만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한반도에서 군사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럼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 과정에 상륙 훈련을 한다. 상륙 훈련에 그럼 동해안이나 남해안 어디에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상륙 훈련을 한다. 이걸 우리 국민 정서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랬을 때 일본 자위대가 자동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문제를 우리는 미군이야 통일이 돼도 국제 이렇게 질서와 세력 균형을 위해서 한반도에 미군이 더 주둔해야 된다. 예. 이런 게 우리 입장이지만 일본군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알겠습니다. 이번 예. 게 굉장히 위험스럽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네. 제가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리면 좋겠는데 조금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서 네네. 이제 드릴게요. 들으시는 분들이 예. 이게 그러면 보수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데 사실은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적어도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온도의 차이는 있어도 같은 입장을 취했었어요. 아, 보수도. 그럼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정부 들어서 이게 입장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특히나 보수라면 참 의아합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보수의 가치라는 것은 영토 주권이나 핵심적인 국가 이익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뭐 지금 국회의원들 현역들은 공천 문제가 있다 보니까 뭐 그것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렇게 당원들이나 지지층을 만나보면 예, 예. 이게 갈려져 있어요, 생각이. 그래서 무조건 우리 당이니까 대통령 하는 것을 지지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보수의 가치나 국가를 걱정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또 이게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목에서 오히려 지금 이런 걱정보다는 앞서 공천 얘기도 잠시 하셨습니다만 네. 그 총선 관련해서 오히려 일본 언론에서 보도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제 일본이 오히려 우리 정부의 총선을 의식해서 뭐 조기 방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알려졌었는데 이 지난 주말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우리 정부 여당이 총선을 의식해서 핵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뭐 당연히 여당 입장에서 아니라고 하겠습니다만 예, 이런 갈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글을 쓰신 예. 그 분이 예. 한국 주재 특파원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내에 다양한 그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네네네. 정부가 정통한 예. 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그 분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럼 실제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과거에 국힘의 전신이었던 당에서 총선인가를 앞두고 북한이 휴전선에서 남쪽을 향해서 총을 좀 쏴주면 좋겠다.
그래서 북풍을 유도를 했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면 우리 선거에 유리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로지 선거만 바라보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일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들이 일본 일부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돼서 보도가 되었다고 저는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이 보도는 거짓이 아니라 충분히 사실일 수 있다. 그러니까 국익이라든지 이런 관점, 그러니까 거대한 측면에서 국가의 이익이나 민족의 이익보다는 당장 총선이나 선거에서 내 파벌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소화적 그룹들이 만들어낸 예. 그런 일이라고 저희들은 짐작하고요. 정말 이거야말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봅니다. 이번에 뭐 오염수 방류권 대해서도 미국에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도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 의제가 다뤄지기도 했고, 뭐 최근에 동해상 훈련 두고도 이제 미군에서는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라고 하는 정황들을 봤을 때 충분히 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민들에게 좀 설득력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한미일 관계에서 미국의 입장을 보면 우리 입장을 바꿔서 미국의 입장에서 이 태평양 그다음에 극동 지역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 일본은요 그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해 나가는 또 러시아가 해양으로 진출해 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일종의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보다 지금 현재 정세에서는 국제 정세에서는 일본의 가치가 미국한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과거의 러일 전쟁 당시에 영국이 극동에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을 이용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렇게 일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의원님 여기까지 듣고요. 네. 이어서 저희가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네.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네, 뉴스테이블 특별판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고요. 새롭게 합류한 이현주 전 의원의 말씀 듣다가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네. 왔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대등한 삼국 관계가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대만 해협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이랬을 때 주한 미군이나 주일 미군이 빠질 때 이 동해안에서의 요즘 전쟁은 사실은 해양에서의 해군과 공군의 전쟁이거든요. 이 동해안에서 이 항공모함이 이제 미군 항공모함이나 일본 쪽이 왔을 때 거기에서 이걸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동해안 쪽을 지배하게 되는 세력은 전 자위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미국을 대신해서. 왜냐하면 미국이 빠지니까 대만 해협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해 놓지 않고 무턱대고 덥석 들어갔다가는 굉장히 낭패를 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아사히 신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일본에서 2대 굉장히 큰 신문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이제 걸 보도를 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나 여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확실하게 항의하지 않는 한 국민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가 정치를 왜 하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걸 대변하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걸 위해서 배지를 다는 것인데 배지를 달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시킨다, 희생시킨다라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잘못된 거고 보수라는 것은 사실 원칙과 애국 이런 것들, 그다음 헌신 이런 것들이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진짜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가짜 보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일 이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뭔가면은 보통 우리가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은 뭐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공동선언문이라든지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그 내용에 대한 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했습니다. 원칙 발표했고 정신 발표했고 그리고 3자 협약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반 성명서나 선언을 발표하고 끝날 일이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협약이나 협정을 맺었으면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럼 협약이나 협정을 맺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협약이나 협정과 비슷한 제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거든요. 예. 그럼 결국 이거는 협약이나 협정을 맺어서 준동맹으로 갔을 때에 한국 국회에서 동의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국회 동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사실상의 협약이나 협정 수준으로 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불안한 관점에서 이걸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건 꼼수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드시 한번 다시 따지고 이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것들의 부분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윤석열 정부 외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거리에 대해서는 분명 지금 나누실 말씀이 워낙 많겠습니다만 두 분 조합으로 어렵게 모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마무리 짓지 못하고 너무 건너뛰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있고 또 다뤄야 될 주제가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 아마 2주 뒤 되면은 그때는 사실 오염수 방류가 일본 측의 생각대로라면 이미 이뤄진 이후에 아마 두 분 모실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저희가 2주 이후에 또 한번 나누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국내로 들어와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그 청문회 있지 않았습니까? 이야기도 해야 되거든요. 네, 이야기 네. 좀 건너뛰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은 이제 적임자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서 적임자다. 반면 이제 야당은 적임자가 아니다. 그 전에 이 청문회 대상도 임명 대상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각각 또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번에 허성무 전 시장부터 듣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청문회 대상자 그리고 이제 장관급 후보자 이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게 뭔가 하면 수사 대상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인사청탁과 관련된 혐의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사실무근이다 해서 지금 뭐 5억 손배 소송도 내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건 저는 액션에 불과하다 보고요. 그 문제 나왔죠. 아들의 학폭과 관련돼서 무마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등등등.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언론 탄압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지시를 내린다든지 국정원의 보고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불법적으로 보이는 행동들과 행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놓고 봤을 때 이분은 인사청문 대상자가 아니라 수사 대상자죠. 그렇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오만한 태도, 점심룸에서 사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발언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방통위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데 그걸 사퇴할지 말지를 전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 그럼 이게 진정성이 담긴 답변이 아니잖아요. 야당 의원들의 사퇴 의사를 묻는 발언에 그냥 비아냥으로 답변한 거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생각하고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자신감 있게 이렇게 답변할 것이다는 사전에 그 자기 나름대로 답변 방식까지도 생각했고 그 전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는 말도 사전에 고민해 있었던 말이라고 저는 의도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아주 이렇게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예. 한 방이 없었다는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킬러 문항이 없었고 결국은 이제 그 킬러 문화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 사이에서 제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 근데 그 제공이 안 되잖아요. 제공이 안 되는 것은 아직은 정권 초고 검찰 정권의 두려움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 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줬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확실하게 낙마를 시켜낼 만큼의 전투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했다. 저는 그래서 뭐 아주 이렇게 핵심적이고 킬러 질문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킬러 문항이 있고 없고 떠나서 일단은 안 된다라고 하는 측에서는 언론 장악 이력 이런 행적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어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뭐 사실 안타까운 게 인사청문회 자체가 거의 무기력해진 지가 꽤 됐다. 네, 방금 그래서 또 자괴감이 빠졌다고 민주당 입장에서 말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민주당 정권 때도 그런 게 일부 있었죠. 근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왜 그때 그렇게 했었느냐라고 제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뭐냐, 이것은 고삐가 풀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이건 뭔가 특단의 어떤 결기를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이제 정치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국회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이제 공영방송의 정상화라는 걸 내세우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뭐냐 이거죠. 저는요, 이게 뭐 이념이나 진영을 떠나서 아예 이 공영방송에 대해서 정치권의 권력이 손을 띄는 게
정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다들 뭐냐면 자기의 입장에서 정상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을 안 들면 저건 비정상인 거예요. 전부 다 웃기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정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사회 고질적인 진영 대립이 방송을 망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손을 띄는 게 정상하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동관이라는 분은요. 죄송하지만 과거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악명이 높았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다시는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 방송계에서 발을 디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정상화라는 얘기를 하면서 갖다 쓰느냐. 이것은 정상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쓰기는 정상화를 쓰고 실제로는 비정상화를 하겠다. 아니면 내 편을 더 강구해야.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정권에서 그 MBC든 뭐 이 공영방송에서 좀 과하게 이제 징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해고를 하거나 해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분명히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잘못을 떠나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싸움 반에 공영방송 끌어들인 게 잘못했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는 그분들을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또 거꾸로 또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또 반대편을 도와드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근데 이분들이 그때 그렇게 이 언론의 자유를 외치더니 지금 정권이 딱 바뀌고 나니까 이제 내 차례야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다 장악하겠어. 내가 들어가겠어. 저들 다 쫓아내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최근에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도와드렸던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 얘기는 이걸 어느 편이라고 해서 자꾸 하기 시작하면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정치가 손을 띄고 어떤 면에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지난 탄핵 이후에 사실은 탄핵 이후에 국가를 개혁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때 여야가 좀 뭔가 연합을 해서 헌법도 개정을 하고 이런 근본적인 국가개혁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면서 시대를 바꿔나가는 시기가 왔었는데 그때 못했고 지금 이제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근데 저는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번 정권 뭐 말기라든가 어떤 상황에서 저는 또 그런 상황이 온다고 봅니다. 그럼 그때는 반드시 자기 이해관계를 떠나서 나라의 미래를 위한 작업을 여야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듣는 분들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 시장님 당장은요 임명은 거의 될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문 보고서 관계없이 지금 계속 임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국회 청문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국회 청문제도만 무력화되는 국회 전체가 무력화되고 불신화되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쯤 되면 그냥 거의 막 가는 정치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전된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낮은 수준으로 우리 되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87년 이후에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괜찮은 나라, 좋은 나라, 민주주의가 꼽히는 나라는 지금 부정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하신 게 있지만은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가 다시 주어지는 헌법 개정뿐만 아니라 언론개혁. 언론개혁은 그냥 언론은 언론의 편으로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정치권하고 분리되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개혁도 합의를 해서 전 세계에서 검찰권이 가장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통제가 되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하기 위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이 되게 하기 위한 합리적 제도를 만들어내는 그런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비판과 감시가 이 언론의 기능과 역할일 텐데 오히려 그러지 않으면 이제는 공산당 기관지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정말 걱정되는 상황들을 하나 짚어드리자면 미리 죄송합니다. 의원님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30초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과거에는 이제 공영방송이다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제 인사권과 재정을 좀 쥐고 있는 공영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장악해 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검찰이라든가 이런 수사권을 통해서 오히려 민영 방송을 장악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더 심각해요. 이 시장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유를 외치고 시장을 외치는데 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수사권을 통해서 자유를 억압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이건 이 지금의 어떤 공영방송 장악 차원을 넘어서는 정말 끔찍한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다뤘던 이야기는 어찌 보면 가까운 미래든 먼 미래든 앞으로 이뤄질 일에 대해서 더욱 좀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었는데 당장 2주 뒤에 두 분 뵀을 때는 그때는 좀 현실이 된 일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저도 좀 편도 들어주고 싶은데. 네. 네. 그때 편 들어줄 수 있는 대목 있으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두 분과 함께했고요. 2주 뒤에 예정대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전 국회의원, 허성무 전 창원시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